오늘 청약 주택 청약 관련된 이제 좋은 정보,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큰 이제 맥락에서 한번 짚어드리고, 이 강의는 1시간짜리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청약은 저도 이 업무를 20년 가까이 청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약은 사실 총론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제가 연단을 내려오면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편하게 궁금했던 것들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거 여쭤봐 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머니페스타 2024 헤럴드 머니페스타 요 행사에서 주택 청약의 모든 것 좀 쉽게 배워보고자 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 좀 서게 됐고요. 오늘은 단순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약은 청약 통장 없이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통장이 기본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종류나 내가 요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청약 통장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청약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자주 바뀌고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3월 25일에 정말 크게 한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뀐 거를 또 정확하게 아셔야 내가 앞으로 이제 관심 있는 단지에 이제 청약을 신청해서 크게 실수 없이 계약까지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큰 맥락에서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홈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청약홈 홈페이지를 실제 구축을 담당했었던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 주문경 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저는 2006년부터 LH공사에 입사를 해서 실제 주택 분양하고 청약 제도 담당을 했었고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가격 총괄까지 했었습니다. 하다가 2019년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0년도에 홈페이지를 제가 설계하고 구축하고 실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교보문고나 이런 시중 서점에 가면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책을 제가 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부 이상 팔린 나름 출판사에서는 굉장히 효자 책자이긴 한데 이 책을 보셔도 많은 부분을 사실 얻어가실 수 있지만 좀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제가 여기 딱 뽑아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에서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청약통장의 종류 복잡한 것 같아도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미 지금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만 청약저축이나 예부금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다 종합저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신규 가입 지금 이거 유일한 종류고요. 그리고 이게 종합저축이 왜 좋냐? 예부금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민영주택만 청약이 됐어요. LH나 SH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어때요? 예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 안 됩니다. 주택 유형을 옛날에는 완전히 나눴어요. 배리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2003년도에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어요. 나름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모르고 민영주택이 전혀 안 되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랑 공공주택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이랑 공공주택은 생각보다 많이 공급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보통 청약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민영주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해놓고 작년까지 쓰지를 못했어요. 제가 청약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로소 당첨이 됐거든요. 정말 저는 엄청나게 많은 낙첨의 고배를 마시고 실제로 많은 기회도 가지지 못했는데 반면에 이제 제 지인 중에 애초에 예금을 가입했었던 친구들은 진작에 이제 어린 나이에, 왜냐면 기회가 그만큼 많거든요. 뭐 가점되든 추첨이든 민영은 물량이 다양한 단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가능했었어요. 종류별로, 주택 종류별로. 근데 이제 종합저축만 가지고 있으면 국민에도 해보실 수 있고 민영에도 해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종합저축을 갖고 있으면, 종합저축 갖고 있으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냥 나오는 거 다 해보지 뭐 청약. 뭐 아파트 단지 우리 집 근처네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청약은 처음부터 조금 특정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주택, 내가 하고 싶은 주택을 딱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조금 플래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통장 종류 뭐 종합저축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나 민영도 넣고 국민주택도 넣을래. 실제로는 그렇게 넣으시면은 좀 당첨되시기는 어렵습니다. 청약은 청약의 세계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부부의 세계 말고 청약의 세계는 부부의 세계보다 더 복잡해요. 나랑 내 남편만 결백하다고 계약까지 갈 수가 없어요. 당첨돼서 동호수 받아도 내 세대원, 내 자녀, 나랑 등본에 같이 있는 부모님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내가 그 집 계약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 그래서 청약은 나와 내 남편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등본상 세대원까지 다 고루고루 특성을 알고 청약을 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서 그냥 가입하면 되나? 은행에 가서? 이미 통장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가족들 중에 뭐 남동생, 언니, 오빠, 뭐 여동생 있으면 통장 없고 사회초년생이면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시면 청약 종합저축밖에 가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종합저축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 조건에 좀 해당이 되시면 19세 이상, 34세 이하 조금 나이 좀 폭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20대를 포괄하죠. 20대 전반하고 30대 이제 중반까지 이제 들어와요. 요 나이에 있으면서 내가 연소득이 아직은 초년생이고 뭐 아니면 시작했지만 아직은 급여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5천만 원 이하고 현재 등본상 뭐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형제자매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내 기준으로 나는 일단 나 본인으로는 나는 지금 현재 집이 없어. 그러면 종합저축 중에서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라고 저희가 보통 드림통장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드림통장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은행에서도 가면 나이 딱 보고 영업점에서 안내를 해주시긴 합니다. 선생님 이 조건이 이게 청년 드림통장 되시는데 이걸로 가입하시죠. 왜 여기로 가입해야 되냐? 이율이 일단 높아요. 예. 대신에 가입한 첫 달부터 이율 쳐주진 않고요. 2년 이상 가입해야 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금은 다른 예금하고 똑같이 5천만 원까지 해주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내가 다 끌어모으면 최대 4.5%까지는 이율을 챙기실 수가 있어요. 청약통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갖고 있어 단기 투자 상품은 사실 청약은 아니에요. 청약통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율도 지금까지 그렇게 높지 않고 이제 막막한 게 뭐냐면 저도 그런 걸 겪어봤지만 당첨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 무조건 당첨되고 내가 로얄층 갈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청약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서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 뭐 청약통장 의미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약통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주택에 청약할 거냐를 떠나서 일단은 무조건 저는 제 가족들 지인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해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반드시 기회는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궁금하죠. 나 청약통장 종합저축 갖고 있긴 한데 나 드림통장이 더 이율이 높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없어? 전환됩니다. 은행 가셔서 전환하시면 돼요. 가서 나 드림통장으로 바꿀게요. 당연히 조건은 맞춰야죠. 뭐 무주택이어야 되고 연소득이다 이런 거 맞추셔야 되지만 다 가능하십니다.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약정 납입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매달 그냥 입금을 하셔도 되고요. 약정을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은행 가서 내가 매달 뭐 20일 날 뭐 10만 원씩 납입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매달 25일에 매달 고정으로 이제 10만 원씩 납입하게끔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2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원하시는 만큼 납입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 그 연말에 그 연말정산할 때 이제 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통은 청약통장의 특성이 뭐냐면 약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첨이 될 때까지는 당첨이 되고 해지를 해야 돈을 인출을 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기본적으로. 근데 해지를 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예요. 깔끔하죠. 당첨이 돼서 기분 좋게 계약금을 치러야 되니까 해지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데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아. 그냥 단순 해지. 당첨이 아니고 단순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단순 해지를 해야 이제 돈이 나와요.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당첨되고 난 다음에 아직 해지는 안 했지만 내가 일단은 당장은 해지할 생각이 없고 갖고는 있을 건데 계약금 납부할 때 조금 돈이 부족해서 내가 중도 좀 인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요거는 인출이 1회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는
주택드림 통장이 당연히 전 나이가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봤는데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통장을 갖고 있잖아요. 통장 갖고 있는데 저희 청약홈 제가 운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영업일까지는 계속 받아요. 청약 접수는 항상 돌아가거든요. 예. 저희 7월달 말에 아시죠? 동탄역 롯데캐슬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이제 청약 시청하면서 제가 담당하는 시스템이 그날 엄청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도 그날 거의 밤을 새고 다음 날까지 사무실에 계속 있었는데 통장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청약통 운영하면서 어떤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나 통장 가입했어. 한 6개월 지났는데 나 그러면 일단 2순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청약 통장 갖고 있으니까 나 청약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청약을 신청을 하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당연히 청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오실 정도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루 종일 전화가 불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내가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데 청약 접수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1순위인데 1순위 통장이 아니어서 접수가 안 된대요. 자꾸 홈페이지에서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전화를 정말 많이 거의 1000통 가까이 받아요. 저도 뭐 지금 말할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저희 직원은 화장실도 못 가고 전화 받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시스템도 구동을 하지만 정말 심각한 민원들은 저희 쪽으로 콜센터 거쳐서 직원들 넘어오기 때문에 그럴 땐 저희가 이제 은행 통해서 다이렉트로 확인합니다. 이 고객이 왜냐하면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1순위 맞아요. 이분 분명히 청약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시스템이 저희가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은행에서 잘못해서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문제죠. 사고거든요. 확인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1000건을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다고 하면 단 한 번도 은행 쪽에 판단 에러는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입한 지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가입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저 1순위 맞거든요. 예. 접수 안 돼요. 근데 통장은 오래 갖고 있는 거 가입 기간은 기본이고요. 엔드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 되는데 민영주택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 지방에서 오신 분들 없다고 생각하고 수도권으로 하겠습니다. 가입 후 12개월 지나야 되고요. 1년이 지나야 되는 거 기본이에요. 일단 묵어야 돼요. 12개월을. 묵힌다고 다냐? 아니에요. 인정 금액이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얼마나 있어야 돼? 좀 궁금하실 수 있죠. 제가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분들은 대부분 10년이 됐으면 첫 번째 조건은 통과하신 거예요. 1년 됐어요. 뭐가 부족하신 거냐? 예측은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없으실 것 같죠? 정말 많습니다. 예. 왜 많냐? 왜냐하면 본인들은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은행 가서 확인했대요. 나 이거 예치금 충족한대요. 아,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죠. 자, 선생님 예치금 얼마 갖고 계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죠. 제가 지금 200만 원, 200만 원 갖고 있대요. 그러면은 200만 원이면 이제 저희 이거 표를 저희 직원들 다 외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전용 면적 8호 이하면 30평대 청약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대요. 30평대 청약하려고 하신대.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어디에 있는 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뭐를 물어보냐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 아파트 청약하시려고 하는 지역하고 선생님 사는 지역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럼 어디 사냐고 얘기하시면 나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울시 산대요. 어디 청약하시려고 하세요? 나 저 경기도에 있는 어디 뭐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하는 뭐지 동탄 같은데 그런데 좀 하고 싶어서 좀 그러신데. 아, 그럼 선생님 청약이 안 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이 펄쩍 뛰죠. 왜? 예치금 나 200만 원 충족했잖아. 8호 이하.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겠죠. 경기도 화성시는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죠. 근데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이 아니고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내가 등본상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 지금 어디 살아요? 강남 산다고 말씀드렸죠. 나 얼마 있어야 돼요? 공고일 기준으로 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저 200만 원이라고 고객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예치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등본상 주소지 기준 금액이에요. 이것만 맞추시면 돼요. 어떤 분들 말씀하세요. 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청약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부족한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등본 주소를 보셔야죠. 등본 어디 사세요? 저 공고일 기준으로 자꾸 그래요. 저 오늘 기준으로 어디 살아요?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해요. 저 지금 어디 살아요? 그것도 청약의 세계에서는 절대 하셔는 안 되는 말.
오늘은 없어요. 청약의 세계. 청약의 세계는 딱 하루만 있어요. 무슨 일? 모집 공고일만 있어요. 예. 그 공고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나는 100만 원이 부족해서 1순위 안 돼. 내가 10년을 부으면 뭐 하나요? 100만 원이 부족해서 청약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종합저축도 있고 저축 부금 예금 많아요. 예. 이거 뭐 하나 찍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종합저축만 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예금도 민영주택 많이 하시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시죠. 발을 동동. 예. 청약 신청일 날 보통 이 상황을 맞닥뜨리세요. 고객들이 청약홈에 막 전화해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청약하려고 지금 다 준비했는데 예치금 은행에서도 된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해요? 저 지금 100만 원 넣을게요. 없으실 것 같죠? 은행 앞이고 나 지금 100만 원 넣었다고 왜 안 되냐고 전화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예,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추가 납입 하시더라도 모집 공고 당일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기간과 금액은 충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 갖고 있어요. 90년대에 막 가입한 통장, 너무 오래된 통장 예금 가지고 계세요. 예금은 더 가혹해요. 예금은 당일날도 안 봐줘요. 전날까지 세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지만 이제 오늘 확실히 아셨죠? 예, 이 표의 금액은 무조건 내 등본 그냥 그리고 오늘 내가 떼어보는 등본이 아니고 내가 청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모집 공고일 기준에 예, 보셔야 돼요. 그날 내가 어디 살았는지 등본에. 물론 거의 이동은 안 하시죠. 예. 자,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요새 또 되게 핫한 뜨거운 감자가 있어요. 이거 유튜브 저도 좀 몇 개 채널 나가긴 했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드리려고. 근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어제가 10월 1일 임시공휴일이었죠. 어제 일자로 이제 시행이 됐어요. 납입 인정금액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예,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됐어요. 10월 1일자로. 근데 요 25만 원은 그래도 은행하고 조금 더 국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해서 11월 1일부터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날부터 25만 원으로 인정이 올라요. 인정금액이. 그러면 이렇게 기사 많이 나와요. 뭐 9월 아닌 10월부터 하세요. 이것도 틀렸죠. 이제 기사는 11월부터 납입하셔야 돼요. 예. 25만 원을 올렸대요. 10만 원. 10만 원도 사실은 저도 매달 10만 원을 넣고 있지만 작은 돈 아니거든요. 10만 원. 예. 매달 25만 원? 4달 동안 부으면 100만 원이에요. 20대, 30대 자녀분들, 지인들 와주신 분들 한 달에 25만 원씩 꼬박꼬박 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이에요. 이래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많이들 여쭤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들도 저한테 이제 전화 많이 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나 이거 25만 원씩 못 내는데. 나 그럼 청약통장 해지해야 돼? 나 당첨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돈 있는 사람들만 뭐 당첨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 이걸 잘 뜯어보면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제가 요거 관련돼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3개를 추려봤어요. 매달 25만 원씩 풀로 납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얼마 넣으면 돼? 얼마 넣어야 당첨에 유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지친 이제 제 지인들이 얘기해줘. 나 그냥 해지할까 봐. 당첨 안 되는 것 같아.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월 25만 원씩 납입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X. 납입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납입하시던 대로 하시거나 납입 안 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냥 가입해놓고 나 그냥 갖고 있어. 예.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예. 왜냐? 저희가 25만 원씩 오르면 이게 이 25만 원이라는 게 오르면 오르는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약의 세계에서. 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뭐 내가 지금 청약하려고 하는 유형에 당첨이 또 빨리 된다던가 그런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혜택이 있는 유형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예. 국민 공공주택은 의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시면 나는 LH에서 하는 사전 청약, 뭐 GHSH에서 하는 뭐 분양주택, 나 이런 국민주택만 청약할 건데 나는 망했네. 나 25만 원 다 넣어야 된다. 지금 여력 안 되는데. 아니에요. 국민 공공주택 중에서 딱 요 2가지 유형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유형은 아무 의미 없어요. 25만 원은. 지금대로 2만 원 넣으셔도 되고 5만 원 넣으셔도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긴장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공급도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도 어쨌든 신청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전체 물량 중에서 노후모 부양 특별 공급에 청약하시는 분들은 포션이 정말 미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약홈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약 경쟁률을 노후모 부양은 어떤 데는 미달도 많이 돼요. 그만큼 대상자가 많이 없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컨대 25만 원씩 안 넣어도 그냥 꽤 괜찮은 단지에 노부모를 내가 노부모만 노리고 있어. 그것도 민영주택 노부모는 또 취급 안 해. 국민이랑 공공주택만 할 거야. 그러면 그런다고 해도 저는 그냥 지금대로 넣어도 크게 내가 25만 원 안 나서 떨어졌구나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저는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남은 게 이제 일반 공급 물량이죠. 일반 공급도 이제 공공주택은 소규모도 많이 만들어요. 제가 여기 앞에 쓰면 그림자 생긴다고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반 공급은 이제 공공주택에서 이제 일반 공급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일반 공급이야말로 순수하게 이 납입 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슬프게도. 그러나 다행인 건 뭐냐면 올해 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자 이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2003년부터 저축을 가입해서 민영주택에 한 번도 청약을 못하고 20년 넘는 세월을 그냥 매달 10만 원씩 저는 정말 배짱이도 아니고 개미처럼 부었어요. 근데 안 돼요. 매달 10만 원씩 부어도 제가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잘. 20대 때는 내가 금액이 낮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많이 안 되잖아요. 많아봤자 뭐 아무리 1년에 1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꼬박 10만 원씩 넣어도. 이미 제가 2009년도에 강남이랑 서초 오면지구 이런 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했을 때 제가 당첨자분들을 보니까 이미 그때도 3천만 원 통장이 나오더라고요. 인정금액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도 국민주택은 20대 때 일반 공급에 학생들이 저 지금 청약 붙고 있는데 국민주택 할 거예요. LH에 있는 주택 할게요. 막 대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취업할 건데 저 일반 공급 청약. 전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국민주택에 청약 당첨되고 싶어? 그럼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혼부부나 다자녀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당첨 확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일반 공급은 여기는 완전 진검승부하는 세계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20년, 30년씩 꼬박 넣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반 공급 물량을 하는데 일반 공급이 그렇다고 물량이 많아서 기회가 많냐? 공공주택에 100세대라고 하면요. 한 개 단지에 100세대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거기에 일반 공급 물량이 15%밖에 안 돼요. 10개 중에 100개 중에 15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5채 다 나한테 기회가 있어? 아니죠. 한 개 단지에 주택형이 적어도 2개, 3개는 있죠. 5구 타입, 74 타입, 84 타입 여러 개가 있어요. 쪼개 먹으면 저는 어떤 단지도 많이 봤냐면 국민이나 공공주택 84A 타입 한 세대 일반 공급. 한 세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요. 공공주택 일반 공급 하고 싶다면 20년 이상 부은 사람들만 저한테 상담하러 와달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공급 물량이 너무 없어서 국민주택은 현재는 없어서 지금 내가 꾸준히 개미처럼 붙는다고 해도 10년, 20년 안에는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시던가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특별공급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요새 청년 특공도 있지만 특별공급 쪽으로 눈을 돌리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일반 공급도 물량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단지의 15%밖에 안 되고 그것마저도 주택형별로 잘라먹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것 때문에 이 얼마 안 되는 몇 세대의 당첨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25만 원씩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20년 뒤에 진검승부 할 거야.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매달 10만 원씩 넣었던 분들 비해서 내가 25만 원씩 앞으로 넣을 거니까 내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20년, 30년씩 부어온 분들도 이미 나이가 있고 여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20만 원, 25만 원씩 넣어요. 그러면 똑같이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동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거기서 물론 올해 초에 규칙 개정이 돼서 원래 납입 인정 금액으로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금액 높은 사람으로 딱 잘라가지고 당첨시키거든요. 국민주택은 일반 공급.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청년들한테 좀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물량의 20%를 딱 쪼개서 추첨을 해서 줘요. 그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00채 공급하면 15개 일반 공급이고 거기서 주택 형별로 쪼개 먹으면 한 타입에 많아봤자 두세 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세 개에서 추첨 20% 들어가 봤자 없어요. 물량이. 추첨에 기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은 결론적으로
납입할 필요 25만 원씩은 꼭 납입할 필요는 없다가 네, 결론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 매달 얼마나 넣어야 되냐? 이건 답이 없어요. 예. 월 2만 원에서 최대 인정 금액 25만 원 사이에서 부담 없이 내가 그냥 꾸준히 넣을 수 있다면은 오케이. 왜 꾸준히 넣으라고 하냐면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청약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죠. 금액이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는 새로운 유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나 어떤 빈부의 격차와도 얽혀지는 약간 그런 이념적인 문제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가 뭘까? 장기간 납입하거나 꾸준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단 얼마라도 납입한 사람들이 조금 더 당첨에 유리해지는 방법으로 또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내가 가능한 여력에서 무리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다 납입인정금액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자격돼요. 특별공급은 아까 제가 일반공급 1순위 되려면 예치금 200만 원, 300만 원 납입해야 되고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특별공급은 있잖아요. 특별공급은 되게 더 관대해요. 이 일반공급은 조금 더 엄격하고요. 자격이. 특별공급은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통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만 가입을 하고 예치금은 근데 충족하셔야 돼요. 근데 예치금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30평대 생각하시면. 그래서 6개월만 지나면 일단 특별공급은 자격이 돼요. 생애 최초나 노부모는 좀 제외인데 그거는 예외로 할게요. 그리고 일반공급 민영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입기간 1년 이상 수도권 그리고 예치금 충족하면 끝. 여기에 그런 말이 있나요? 선생님 매달 25만 원씩 넣어야 당첨됩니다. 이런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동요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쓸 일 없을 것 같은 청약통장 급전이 필요해. 지금 당장 대출 받는 것보다는 한 번도 쓸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통장 해지하자. 아니에요. 청약제도는 부동산 시장과 함께 항상 변화하고 있고 지금도 바뀌고 앞으로도 바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책이 또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큰 원칙은 뭐냐면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통장 없이는 절대 성립이 안 돼요. 청약은. 이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단언컨대 통장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내 통장이 유리할지 아닐지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 갖고 계시면 어쨌든 보유자를 대상으로 청약은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통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 바뀐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통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바뀐 제도들이 뭐를 말하냐면 정부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청약제도가 바뀐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통장 해지하지 마세요. 통장 갖고 있어야 돼요. 청약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 많이 낳으세요.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맞벌이도 결혼하셔도 혼인 페널티 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 열어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사담 제가 해드린다고 했다가 지금 얘기가 중간에 흘러갔는데 제가 2003년부터 가입한 통장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민영을 못하니까 그러면 나는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저는 특별공부도 못해요. 왜냐하면 TMI인데 저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낳을 수 없고 지금 신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신혼보호도 못하고 생애 최초도 안 되고 특별공급도.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연차가 차니까 소득이 공공주택은 소득 보는 거 아시죠? 자산이랑 이래저래 막혀요. 저는 안 돼요. 그리고 잔인하게도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철저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배려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약제도에 소외되더라도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국가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게 최소한의 가정, 아이를 낳고 이런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가치예요. 고귀한 가치고. 저는 못했어요. 특별공급 아예 못하고. 근데 제가 20년 동안 청약을 하면서 점점 일반공급 물량이 주는 거예요. 일반공급 당연히 떨어지죠. 제가 그래서 작년에
어떤 무슨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떤 단지에서 되게 큰 단지 청약을 하는 거예요. 거긴 1000세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이래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청약 기회다. 없다. 이제 대규모 1000세대, 2000세대가 국민주택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서울에 청약을 못 해요. 예,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고 전 서울은 또 거주하고 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또 이런 조건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대규모로 안 합니다. 1000세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공공택지에서. 전 무조건 경기도 아니면 인천인데 제 직장 관계상 나는 무조건 경기도 남부의 쇼부를 본다 생각을 하고 일반 공급을 했는데 다행히 뭐 한 개 타입에 한 40개 정도? 한 개 84A 타입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진짜 나 이거 안 되면 나 진짜 나라를 뜨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20년을 부었으니까 부었는데 다행히 저는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을 거잖아요. 20년 넘게 부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추첨으로 되진 않았고 운으로 된 건 아니고 이제 전 금액이 높아서 예, 저는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박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20년을 기다렸고 저랑 입사를 같이 한 동기 LH 동기들 중에는 진작에 결혼해서 20대 후반 30대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아서 또 다자녀도 받고 저는 완전히 청약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뭐 신혼부부나 아이를 가진 사람들한테 당연히 먼저 가야 된다는 가치 충분히 존중하고요. 전 제가 당첨해서 밀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요즘 말로 뭐 존버라고 하나요? 정말 존중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어쨌든 기회는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뭐 청약 희망 없는 거 아니야? 뭐 별로 이제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운이 좋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았어요. 분양 이제 공공택지였고 해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분양을 받아서 물론 서울에 있는 뭐 10매덕짜리 뭐 20억짜리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거기 할 생각도 없고 저는 뭐 청약 제도에 결론적으로는 만족합니다. 크게 쉽게 되진 않았지만 언젠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뀐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랑 결부가 되는 건데 어떤 분들 많으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청약 통장 쓸 일이 없고 제 남편이 애기 아빠 갖고 있어서 저는 그냥 해지할게요. 많이 해지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젊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바뀐 게 뭐냐면 가점제에서 그 가점제 항목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이렇게 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거든요. 무주택 기간이랑 부양가족 수는 사실 거의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쉽지 않은 변수고 가입 기간 점수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배우자 거가 통장을 갖고 있으면 최대 1점에서 3점까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추가로. 근데 아시죠? 이게 청약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그 1인 가구들도 추첨제 때문에 청약 많이 하시고요. 예. 집이 유주택자들도 청약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하이한 뭐 누구나 원하는 그런 뭐 강남에 있는 뭐 재건축 단지 이런 데는 논외로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조금 대규모 단지고 재건축 단지인데 조금 뭐 완전 강남권은 아니고 이런 데에는 생각보다 20, 30대 분들이 청약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 예. 근데 그때 해지를 하신 분들은 조금 낭패죠. 예. 왜냐하면은 그들 사이에 치열한 점수 구간에서 1, 2, 3점은 진짜 크거든요. 예, 그 당락을 가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통장 갖고 있어야 돼요. 부부 둘 다 갖고 있으면 좋고요. 이거는 2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최대 3점까지 가져가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15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만점을 가져가요. 근데 부모님이 뭔가 청약을 뭔가 특출나게 아주 빠르셔서 미성년자 때부터 막 가입시켜가지고 지금 30대 초반인데 뭐 이미 뭐 15년 를 채웠어요. 예, 그런 분들 많이 없거든요. 저희도 이제 통장 분석을 늘 해요. 이 청약 당첨자 인기단지들이 당첨자 뽑고 나면 이제 당첨선이나 점수 구간 같은 것들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하는데 배우자가 있고 그분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도움은 되고요.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몰라서 배우자가 통장이 있고 통장이 있으신데 이 구간을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예. 없으실 것 같죠. 다 나도 아니까 남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어떤 지점에 이르르신 분들은 청약은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점수는 그래요. 일단 가입만 해놔도 1점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연끌해야죠. 대출도 연끌하는데 점수는 왜 연끌을 못하나요?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조만간 분양한다는 소식은 내가 청약홈을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그 단지 이름이나 분양 어디 지역 분양만 키워드 검색하셔도 다 나와요. 그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결혼을 했고 나는 통장에 있는데 배우자는 없는 것 같아. 빨리 가입시켜요. 그러면 이제 1점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2년 이상 되면 3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신에 신청해놓고 당첨됐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거까지 포함해 당첨됐어.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해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됐으니까 통장 해지해. 이건 안 돼요. 계약할 때까지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저희는 그렇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또 안 되니까 일단 조금 갖고 계셔라. 어느 기간 동안은. 네. 그래서 안내해드렸어요. 이것도 배우자가 지금 청약 신청일에 남편 시켜가지고 와이프 시켜 빨리 은행 가서 가입해. 안 되는 거죠. 청약의 세계에서 날짜 딱 하나라고 했죠.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돼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해지하시면 안 된다. 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청약 신청자고 내 배우자도 통장이 있어. 근데 정확하게 몇 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년 전에 1년 반 전에 가입한 것 같은데 그 구간이 조금 헷갈려요. 2점인지 내가 3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어림짐작으로 청약 신청을 해서 2점으로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청약은 당첨만 된다고 계약할 수 있나? 없죠. 예. 서류 제출을 하러 가거든요. 그때 배우자 그 점수가 2점으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 2점이 맞는지를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1년이 안 됐구나. 1점인데 내가 2점으로 상향으로 신청해서 당첨됐네. 계약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건 소명도 안 돼요. 그냥 부적격이에요. 근데 사업주체하고 이제 요거 관련돼서 이제 많이 통화를 하는데 여쭤보거든요. 이런 거 잘못 끊어오셔서 점수 잘못 산정돼서 부적격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쭤보시는데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화가 오면 항상 안내를 드려요. 저희 청약홈 홈페이지에 이 점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청약 자격 확인에 순위 확인서 발급 메뉴가 있거든요. 그럼 내 거는 굳이 발급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청약 신청자라면 내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순위 확인서는 발급을 하셔야 거기에 딱 저희가 이렇게 점수를 제가 발급을 하면 그 밑에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발급 신청하기 안 들어가고요.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 단지가 쫙 뜨거든요. 리스트가. 그 단지를 딱 선택하시면 그 단지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줘요. 은행에서. 선생님 3점으로 신청하세요. 선생님 1점으로 점수를 딱 예쁘게 박아주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나면 바로 발급이 돼요. 다음 날부터. 그래서 청약 신청하기가 10일이 있거든요. 10일. 그 시간에 미리 배우자가 띄워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딱 그 점수를 넣어서 산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청약통장 또 해지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놨죠. 이거는 배우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청약 신청자 기준으로 요새 가점 인기단지는 동점자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예. 그 구간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올해 3월에 지난 3월에 규칙 개정이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71점이 쫙 많아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뽑아야 돼. 마지막 딱 그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 그럼 그냥 추첨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통장 가입 기간이 빠른 사람이 먼저 당첨돼요. 연, 월, 일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죠? 예. 똑같아요. 통장 가입 기간이 똑같아요. 가입일이. 그러면 그때는 생년월일. 예,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당첨돼요. 그렇게 저희가 개정을 해서 통장도 빨리 가입하고 오래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 내 가점이 당첨의 확정적인 가점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또 상담을 드리냐면 요새 부양가족도 너무 많고 점수가 안 돼가지고 절대 당첨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당첨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다. 이런 분들. 저는 그러면 통장 가입하신 지 제가 여쭤봐요. 오래됐죠. 20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일단 신청하고 당첨이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예비 당첨이라도 들어오면 옛날엔 추첨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입 기간이 길면 예비 당첨도 선순위를 받아요. 앞에 번호를 먼저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약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해보시고 당첨됐는데 예비 몇 번을 받았어. 그러면 저희 통계상 100세대가 당첨이 되면요. 무조건 10세대는 나와요. 시장이 풀려요. 10%는. 왜냐? 아까처럼 점수 잘못 써서 부적격 되신 분들. 소득 초과해서 소명 못 하시는 분들. 공고일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살지 않으셨대요. 거주 지역 잘못되고.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거든요. 투기과열지구는. 근데 그냥 공고일날 전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당첨돼놓고도 좋은 동호 받아놓고도 계약 못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결국 누구한테 가요? 예비자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턱걸이를 해서 예비자들한테 가려면 최대한 점수를 많이 확보하시고 가입 기간이 길어야 유리하다. 그래야 앞순번을 받는다. 그렇게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하다. 가점이 동일하면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다. 자, 그리고 또 미리미리 가입하래요. 정부에서.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범위가, 이건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이제 어린 아이 키우고 계신 분들, 제 친구들은 이제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애들이 뭐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학생 뭐 이렇게 있는데, 애들은 지금까지 이제 뭐 2년 미성년자 때 가입 아무리 길게 해도 10살 때 가입시켜도요 19살 될 때까지 그 9년을 다 인정을 못 받아요. 어차피. 어차피 최대 2년까지만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2년 플러스 이제 알파로 이제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랑 이제 친한 친구들은 애들이 있어도 미리 가입을 안 시켰죠. 2년. 그러니까 그때 타이트하게 딱 그냥 가입시켜서 이제 10만 원씩 불입시키고 이렇게 저축식으로 이렇게 해줬었는데, 이게 이제 5년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5년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5년까지 늘어나는 건 무슨 의미냐? 최소한 중학생 때부터는 가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통장을. 중학교 1학년 때 입학 선물로 이제 통행선물 이렇게 딱 가입해주고, 이제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네가 이렇게 저축을 해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성인이 돼서 누구나 가입하죠, 청약통장. 일단 대학생 때 가입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부모님들이 이제 좀 청약에 밝으시면 미리미리 해주시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가입시키는 분들도 있고, 요새 저희가 청약 신청을 받아보면 미성년자 때 가입시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청약을 했을 때는 없었고요. 아예 그런 분들이 안 계셨고, 제가 20대 때 가입을 했을 때는, 지금은 다 미성년자 가입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가입 만약에 안 한 자녀가 있으면, 저는 뭐 중학교 1학년 이상이면 무조건 지금 가입을 해야죠. 그러면 성인 돼서 가입한 애들보다는 5년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입 기간부터 시작해서. 가점제 할 때도 유리할 거고요. 매달 10만 원씩 넣어도 나중에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도 일반 공급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리한 거예요. 가입 기간 다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5년까지 확대됐다. 이제 그래서 갖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인정 범위가 24개월에서 60개월, 60회까지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홍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참 좀 슬픈 얘기죠. 예전에 제가 예전에는 저희가 다자녀 청약할 때, 제가 LH에서 청약 업무를 할 때부터, 그리고 이전부터 태초에 다자녀는 무조건 세자녀였어요. 사회의 구조가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죠. 저출산이 이렇게 가속화될 줄을 몰랐어요. 저도 사실 자녀수 애들 많이 안 낳는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이걸 제도에 2자녀까지 완화를 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많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가속화되는 속도가 빠른 건 맞고, 다자녀가 청약 경쟁률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단순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생애 최초랑요, 신혼부부가 경쟁률 제일 높아요. 그 다음이 다자녀고, 다자녀는 신혼만큼 높지 않아요. 그만큼 세자녀가 드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부모는 정말 인기 없었고요. 더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노부모는 그만큼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자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2자녀 이상이 돼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혼인기간이 오래됐어. 신혼부부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소득도 민영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소득도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는 가구 소득 보는 거 아시죠? 근데 요새 생각보다, 저는 저소득인데 고소득자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이랑 생애가 아이들이 있고 임신을 하고 있어도 못하는 맞벌이가 정말 많은데요. 다자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자녀만 있어도 임신한 자녀 포함해주고요. 쌍둥이 임신했어요. 쌍생아 2자녀로, 2자녀 세 쌍둥이면 3명 다 인정해줍니다. 태아 수만큼 인정을 해줘요. 근데 2자녀로 줄였으니까 신혼부부에서 조금 경쟁이 치열할 바에는, 내가 혼인기간도 오래됐어. 그러면 다자녀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량도 적지 않아요. 10% 15% 정도 되는데 물량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물론 배점에서 조금 낮은 포션을 가져가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해볼만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혼보다는 좀 덜 치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난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작년에 당첨된 단지가 후분양 단지여서 지난달에 입주를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1인 가구가 저밖에 없어요. 저 농담이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다는 말을 저희 단지에서는 정말 저희 단지는 중장년이 없어요. 다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아래층은 아기가 4명이에요. 고물고물한 애들. 그래서 너무 귀엽고 그래서 제가 어머 그럼 다 한 가구에서 낳으신 거냐? 저희 애기들이라고. 세자녀는 너무 흔해요. 세자녀는 어디 명함 저희 단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약제도가 생각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집이 필요하죠. 아이를 넷을 낳고 셋을 낳으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25평 이상 30평 34평이면 더 좋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전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없어요. 1인 가구가 없어요. 예.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저희 부모님이 농담으로 동네에 노인네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이제 다 70이 넘으시고 80 바라보고 계시는데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 너무 좋으시대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단지에 놀이터에서도 막 애기들 목소리 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다 애기들이랑 타고 유모차 다 집집마다 있고 그래서 이게 청약제도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효과가 있구나. 예, 확실히 제도라는 게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통 부동산 카페를 입주하기 전에 들어가서 늘 모니터링을 해요. 이 단지에 대해서 인기 단지면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보는데 항상 이제 불평들하세요. 나 신혼부부고 나 애 많은데 맨날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속상하시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웃으면서 조용히 단지 입주해서 거기 살고 계시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분들도 많지만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2명이면 조금 점수가 기존에는 3명 30점이었는데 이제 3명이 35점으로 조금 올라갔고요. 대신 2명한테 기회를 주겠다. 대신에 25점 조금 낮은 점수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만점 구간은 5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사실 전 5명 이상 가구는 제가 청약업무 하면서 거의 못 봤거든요. 대부분 많아도 맥스가 4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사실 크게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긴 한데 빨리 해볼게요. 저출산 시대예요. 이제 정부가 아까 첫 번째 통장 가지고 있으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두 번째 개정은 이제 아이를 낳아달라. 이 메시지가 이제 청약제도에 녹아 있는 거예요. 신생아 우선 공급은 이름을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냥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기억하시면 이미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요 안에 기존에는 당첨자를 뽑을 때 우선 공급이라고 해서요. 똑같은 신혼부부고 나도 애가 둘이고 우리 옆집도 애가 둘이에요. 우리 둘 다 옆 단지에 새로 분양하는데 우리 거기 청약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둘이 경쟁자죠. 자녀 수가 똑같고 사는 지역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 동점 구간에서 만나겠네? 아니에요. 우선 공급은 뭐냐면 옆집은 막 전문직 부부예요. 소득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는 저희 헛벌이고 저희가 이렇게 뭐 소득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이 신혼부부고 아이가 둘이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누가 먼저 당첨돼요? 제가 먼저 당첨돼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선당첨되게끔 로직이 구현돼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소득이 조금 높은 저희는 일반 공급 소득자라고 하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당첨의 확률이 낮긴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는 건 아닌 게 20%의 물량을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 주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소득이 낮은 가구가 왜 유리하냐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우선 공급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서 경쟁했다가 제가 떨어질 수 있죠. 여기서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신청자들이. 떨어지면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요. 여기서는 소득 가지고는 경쟁 안 하겠죠. 이제 소득은 다 똑같아지고 똔똔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자녀 수 같으면 뭐 추첨. 그렇게 가요. 여기서 떨어져도 슬퍼할 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모두가 공정하게 이 무작위 추첨이라는 기회가 한 번 더 30% 물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만 조금 한 번에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리하다는 의미인 거지 어쨌든 신청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일단은 뭐 소득을 초과하는데 소득은 내가 그 맞벌이고 내가 자격은 돼요. 자격은 되는데 소득을 약간 초과해. 이 가구 소득 일반 공급 소득에도 조금 안 돼. 그러면 추천 공급 신청하시면 돼. 아싸리 여기 처음부터 여기로 딱 진입하시면 돼요. 청약 신청할 때. 청약홈 하면은 다 이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저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가구가 뭐 소득이 얼마 이하인가요?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일반 공급으로 또 안내를 하고 선생님 혹시 여기서도 맞벌이 소득이 얼마가 초과하나요? 네. 그럼 선생님 추첨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단계별로 실수하시지 않게끔 최대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근데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칼을 빼들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이를 안 낳아. 이미 낳은 자녀를 가지고 계속 청약을 하는 느낌이지 뭔가 새로이 출산을 하는 동력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우선 공급이란 신생아라는 개념을 요 앞 단계 1, 2단계로 기존의 1, 2, 3단계가 밑에 3, 4, 5로 떨어지고요. 당첨자 선정을 할 때 신생아에 대해서 좀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낮아도요. 자, 다시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다 쓸까요? 네. 자,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소득이 낮아요. 우리 옆집도 나랑 똑같아. 소득이 낮아. 둘이 뭐 외벌이고 둘 다 뭐 가구 소득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옆집은 뭐 아이도 하나 있고 저희도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 근데 그 집과 난 다른 게 뭐냐? 저는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 예. 출산할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1번 단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예. 소득이 낮으면서 아기가 있잖아요. 예. 저희 옆집은 소득은 낮지만 아기는 없어.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3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번 가구보다 당첨될 확률이 2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혹시 이 정도로 하면은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신혼 부부라도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 출산하지 않아도 되고 아기 임신 상태여도 가능하다는 거.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당첨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출생한 자녀가 신생아가 있으면 당첨이 유리해집니다. 네, 요는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그냥 각 뭐 사진 찍으실 분들 찍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이 정도의 자격만 알고 청약을 하시면 소득이나 이런 계산을 소득이 초과하는데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셔야 되는데 소득 계산 잘못해서 우선 공급에 신청하시고 이런 실수 아니면은 이렇게 당첨자 선정하는 방식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궁금하죠. 신생아 1명 있어. 여기 옆집은 임신했대. 2명이야 신생아가 쌍둥이라서.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신생아 조건이어도 아기가 자녀 수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정부의 어떤 그 의도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달라, 가정을 만들어달라, 이제 이런 거죠. 예. 자, 그리고 신생아 아까는 우선 공급이라는 개념이었던 거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그런 유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민영주택은 신생아라는 개념을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에 녹여낸 것 뿐이에요. 민영주택은. 근데 공공주택이나 국민주택 LH에서 하는 좀 더 과감하게 제도를 바꿨어요. 우리는 조금 더 그러니까 민영주택을 바로 진입할 수 없는 조금 더 저렴한 주택을 청약하려고 하는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공이니까 우리는 특별공급 유형을 아예 하나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민영주택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없어요. 국민이랑 공공에만 이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고요.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대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 임신이나 입양도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 나이가 중요해요. 2살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이 유리해야 돼요. 소득이 당연히 공공주택은 소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당첨자 뽑을 때 소득이나 자산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좀 높고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이 공공주택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민영시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분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청약하려는 청약을 하고자 하는 그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면 서울시. 그러면 뭐 청약제도의 기본은 뭐냐면 이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를 건설하겠대요. 그럼 나라의 제도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먼저 당첨시켜야 될까요? 서울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 먼저 당첨돼야 되나요? 예. 무조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우대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왜냐면은 이게 신생아 특별공급은 되게 귀여운 게 이 신생아 배점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높은 사람 먼저 당첨되는데 거기에 그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몇 년 살았는지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별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또 청약통장 또 나오죠. 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이게 아마 24회 이상이면 아마 다 만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0분이 됐네요. 이거는 금방 하고 넘어갈게요. 공공주택은 민영주택은 아닌데 공공주택은 소득 기준이 좀 낮았어요. 예를 들어서 민영주택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맞벌이 청약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면 돼요. 가구 소득이 1,200. 근데 공공주택은 기준이 맞벌이여도 뭐 700, 800밖에 안 돼서 공공에 청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새 저희가 급여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금액이 좀 커졌는데도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이걸 계속 국민들이 불만을 이제 얘기를 해서 정부에
지금 소득 기준은 나는 민영에도 못 가고 소득 때문에 공공도 못 한다. 민영은 못 하니까 공공이라도 열어달라고 해서 맞벌이 소득을 그냥 곱하기 2예요. 200%까지 그냥 200%면은 한 달에 그 세대의 소득이 1,40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월 소득이 세 전후로 해서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원청진수 연말 정산 원청진수 영수 중에 21번 한봉 나누기 이제 12개월 하시면 돼요.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1,400만 원 이하로만 들어오면 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완화돼서 이제 소득이 맞벌이가 넘쳐서 공공을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요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최대한 1시간 안에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빨라졌는데 좀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청약은 제도를 완전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남의 사정을 알 필요 없어요. 청약은.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지금 혼인을 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자녀 계획이 있는지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예치금 얼마인지 남의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예, 남의 누구 당첨됐다고 좋아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청약은 딱 내 입장만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나와 배우자와 그리고 우리 가족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저는 언젠가 반드시 나한테 맞는 유형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미 강남에 집이 막 두세 채씩 있고 뭐 서울에 한 채 어디에 한 채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여기는. 예, 여기는 자녀분들한테 좀 청약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거나 통장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녀분들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가정을 이룰 건데 어떻게 하고 어디로 이사를 가서 해야지 어느 지역에 좀 청약할 때 유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제 강의인 거고요. 이 제도를 정확하게 알면요. 청약은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나머지는 뭐에 맡겨야 된다? 운이에요. 왠지 아세요? 당첨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동호수는 운이에요. 동호수는 랜덤 추첨입니다. 예. 그래서 운과 이 내 지식이 완전히 만나고 예, 나를 완전히 나의 상황을 이해했을 때 청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만 있으면 어쨌든 청약 신청 계속하는 사람이 당첨되지 신청 안 하는 사람 아예 당첨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제도에 좀 주목하시고 저희 궁금하신 점은 청약홈이나 이런 홈페이지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저희가 제도를 항상 상시 업데이트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저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돼요. 청약 콜센터에 항상 친절하게 20여 명의 상담사분들이 항상 베테랑 상담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면서 저희 당첨 기운을 오늘 싹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